안녕하세요. 저는 미혼의 무주택자이며 현재 반전세로 광진구 구이동 투룸에서 남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28살이고 동생은 25살이에요. 본가는 대전이고 둘 다 서울로 대학교를 오게 돼서 둘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 직장은 광화문, 대학생인 동생은 9월부터 노량진에서 공부를 할 계획이에요. 제 첫 번째 고민은 다른 영상에서 요즘 20대에 영끌하여 집 사려는 분들이 많다며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실제로 지금 내가 현재 집을 꼭 사야 하는가를 먼저 돌이켜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집을 꼭 사야 하는가의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전세 계약이 내년 8월에 만료가 되고요. 아직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 저는 지금 집을 사야 할 시기가 아닌 건가요? 저는 원래 이 집의 계약이 끝난 후 제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 아파트 한 채를 매수해서 실거주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부동산을 보다 보니 2억이 3억 되고 3억이 4억 되는 게 몇 개월 사이에 가능한 거더라고요.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제 집을 구할 때는 그나마 지하철도 출퇴근 가능한 경기권의 소형 아파트마저 제가 다가갈 수 없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두렵습니다. 그래서 좀 조급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복비를 좀 내주면 현재 사는 집에서 만기 전에 나올 수 있다고 하니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집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3억의 아파트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요.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은 전세보증금 포함 현재 자기자본이 6,800만 원, 연봉은 4천만 원이고요. 보금자리론으로 하면 2억 원 초반 정도는 대출을 받아서 3억에서 한 3억 원 초반에 그 소형평수 아파트를 지금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계약 만료 시점까지 돈을 좀 더 모아서 공부하고 나중에 사는 게 맞는 걸까요? 지금 3억 원대 아파트가 있는 지역 중 현재 관심 지역은 강매역, 백마역 부근, 그리고 부평구청역, 그리고 부천에 있는 소사역, 소세울역입니다. 제가 현재 모은 돈은 5,200만 원이고요. 제가 전문직이라서 시험 합격 후 바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았고 그 돈 대부분이 주식계좌에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예금 1,200, 주식계좌 9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원, 그래서 순자산이 5,200만 원이에요. 주식계좌의 돈은 바로 인출 가능한 상태이고요. 또 제 연봉은 4천만 원입니다. 올해 인센티브를 좀 많이 받았고 5월에 직장을 옮기면서 퇴직금도 받아서 생각보다 좀 빠르게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었어요. 저는 세무업계에서 일하며 이직이 정말 잦은 업계입니다. 이전 직장은 삼성역이었고 현재 직장은 광화문이고 1, 2년 후에 또 제가 어디서 일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중교통 조건 고려시 저의 직장 위치보다는 앞으로 동생이 공부할 노량진을 우선시하고 싶습니다. 네, 월부TV를 보며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시는 점이 참 좋습니다. 네, 사연자분들의 고민에 정말 진심 어린 조언 잘 들으며 배우고 있습니다. 네, 제 사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네,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진짜 이런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뭐 사실 투자자들끼리 그런 얘기 하거든요. 20대가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끝물이다, 막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의도가 아니라 그냥 그런 말이 많아요. 맞아. 이건 주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주식도 뭐 20대들이 뭐 신용 끌어가지고 하면은 뭐 끝물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이 사연을 왜 했냐면 저한테 메일이 되게 많이 옵니다. 네, 20대 분들한테, 특히 20대 분들한테.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20대인데 서울에서 뭐 예를 들어 부모님 댁에서 같이 거주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없어요. 그 20대 분들은 지금 집값이 전혀 자기 인생의 이슈가 아니에요. 몰라요. 집값이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관심도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사연자 참새님처럼 본가가 서울이 아닌데 어린 나이에 서울로 올라와서 또 동생도 왔어, 몇 년 뒤에. 그리고 같이 살다 보니까 이 서울 생활이 되게 빡빡하거든, 진짜. 그치. 그러니까 되게 지금 채팅방에서도 야 20대 분들 막 20대인데 대단하다. 그러니까요. 나는 저 때 막 아니었는데 이런 얘기 많잖아요. 반성되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분들이 이제 대학에 올라오면서부터 생활인으로서도 살았던 거예요. 학생이자 생활인으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관심을 빨리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급해지는 거죠. 또 집을 계속 옮겨 다니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조급함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라도 그럴 거예요. 그럼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거는
세상은 나를 안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해야 되는 시기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분들 특히 딱 이게 있어요. 종잣돈 1억이 안 돼. 1억 미만. 그리고 소득이 월 소득이 뭐 그러니까 연소득이 뭐 많으면 5천, 진짜 많으면 적으면은 뭐 2천, 3천, 뭐 1,000만 원대 월 소득도 있고 이런 경우에 나 지금 너무 뭐 무려 막 거의 10년 세월을 내 고향이 아닌 서울에서 빡빡하게 원룸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들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사연 선정을 했고요. 일단 5천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분이 5,200이에요. 근데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주식계좌 9천인데 마통 5천이 들어있어요. 지금 여기. 예.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근데 5천만 원 좀 넘는 돈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느냐. 이분의 니즈는 뭐냐면 나는 직장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 동생이 노량진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량진하고의 교통편을 고려해서 종잣돈 5천으로 살 수 있는 형제인지 자매인지 모르겠어요. 왠지 남동생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남동생 느낌이 들었어. 근데 남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왠지 누나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형제 둘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을 먼저 일단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서울이 있고요. 그리고 노량진이 어디냐면 노량진이 여기예요. 여기 저기 어디야? 이쪽이에요. 여기 학원가 맞는 게 노량진. 노량진 여기 노량진 학원가가 이쪽에 있어요. 이쪽 여기가 이제 노량진 학원가인데 노량진 역에서 내리면 되거든요. 노량진 역이 9호선 이 골드라인이 9호선이고 요 네이비 곤색이 그 1호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9호선 라인에서 5천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집은 없어요. 일단 네. 그럼 1호선을 봐야 되는데 이건 서울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 더 없죠. 저는 이제 이쪽으로 타고 나가 볼게요. 이렇게 쭉 나갑니다. 외곽 쪽으로 좀 나갈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론 왕복 가능합니다.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여기까지가 서울이고요. 온수 있는데 여기 전까지가 역곡부터 이제 부천 넘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서울 서쪽에 있는 신도시 주거지가 그러니까 옛날 신도시, 일기 신도시 주거지가 부천이 있죠. 근데 지금 부천이 최근에 아파트 값이 2배가 됐어요.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네, 그러니까 한 6개월, 한 8개월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올라 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좀 애매해요. 여기가 여기 부천 요쪽이.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아까 이 지도에서 이 주황색 여기 있죠. 이 주황색이 고속화도로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곽순환도로입니다. 외곽순환도로 밖으로 넘어가면 여기서부터는 또 인천이거든요. 네. 여기 이제 삼산체육관, 굴포천 이쪽이 부평구에 이쪽이 아래쪽이 부계동, 이 위쪽이 이제 삼산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부계역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송내역처럼 급행이 서는 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계역의 1호선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 역세권에 보면 여기서 제일 유명한 아파트가 부계역 푸르지오라는 아파트입니다. 여기 다 새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SK가 있어요. 해모로 SK인가 그래요. 이 단지가 이거는 지금 짓고 있는 분양권 거래 상태의 아파트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단지는 바로 이 위에 있는 새 거 같아요. 네, 새 아파트 하늘채입니다. 아마 놀라실 수도 있어요. 5천만 원인데 새 아파트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거든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보면 이 아파트는 평형이 먼저 이제 단지를 보면 이게 작년 12월에 입주한 아파트예요. 진짜 얼마 안 됐죠? 그쵸? 네, 지금 6개월 된 거예요, 입주한 지. 그리고 전부 7개 동이고 9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작은 단지는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평수가 5사니까 이게 16평 정도 될 것 같아요. 평수로 치면 이 16평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이제 각자 도면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분이 성별을 안 적어 주셔서 이제 누나 남동생인지 아니면 남자 형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성별이 다르더라도 쓰실 수 있는 10평대 아파트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3억? 네. 네, 지금 딱 3억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평상시에 부동산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공부 좀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천 일기 신도시 구축에 있는 것도 가격이 이거보다 많이 싸지 않아요. 네, 이건 새 건데. 네, 그래서 저는 이 아파트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5천 내 돈이면 이제 2억 5천 대출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거에 70% 대출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보금자리로나 디딤돌이 될 거예요. 그럼 2억 천 대출이 나오죠. 2억 천에 모자란 게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신용대출 4천만 원 정도 하면은 돈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원리금 상환을 따지면 한 달에 이분 연봉이 4천이라 했으니까 400 좀 더 버는데 동생이랑 각각 100만 원씩 쓴다 치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대출 상환에 큰 무리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아파트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제가 그냥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얘기 되게 많아요. 많은데 너무 불안해하니까 3억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노량진 접근이 되고 가능하고 사실 가깝진 않아요. 근데 접근은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라면 지금 당장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거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당장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건 왜냐면 이분도 얘기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힘든데 지금 집을 사야 할 시기가 아닌 게 맞나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집 안 사도 되는 사람은 안 사는 게 맞다고 차라리 지금. 근데 지금 우리 참대님은 사도 돼요. 이런데 사도 되고요. 안 사도 되고요. 그거는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면은 나오는 결론이에요. 근데 저라면 일단 이런 곳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라면 돈 공부를 좀 할 것 같아요. 내 집 지금 마련 바로 안 하고요. 사기보다는?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너바나님이 저보다 얘기를 더 많이 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한테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너바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담을 엄청 갖고 오시고 네, 본인이 다 얘기해놓고 지금 저한테 부담을 그래도 잘 살려주시잖아요. 네. 너바나님께서. 이분 상황을 보면 아직 20대 후반이시고요. 일단은 지금 종잣돈은 5,200인 상황이고 연봉은 4,000. 직장 광화문인 것 같아요. 광화문인 것 같고 뭐 직장은 좀 옮겨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좀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나인님께서 아까 3억짜리 물건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물건을 좀 봤어요. 결과적으로 사실 제가 이분한테 추천하는 단지에는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 저는 이분이 저는 집값에 아무리 맥스로 이제 한다 하더라도 대출을 50% 이상 받는 거를 지금 시기에는 별로 되게 힘들다 생각해요. 그럼 이분이 지금 뭐 많이 대출을 받아서 예를 들어 뭐 5천만 원 더 받거나 아니 더 뭐 이분이 뭐 직장이 전문직이라고 해서 뭐 1억 정도 1억 5천 정도 받는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제 1억에서 2억 사이에 이제 물건을 추천한다 하면은 저는 사실은 2억 5천까지 대출은 저는 조금 이건 굉장히 욕심이고 별로 굉장히 좋은 선택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예, 일단은. 예, 그리고 이분이 지금 종잣돈 5,200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종잣돈을 더 모으는 게 맞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1억에서 2억 정도 되는 선의 아파트나 이제 다른 거를 보려고 했더니 일단은 적정한 아파트가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20평 이상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20평 이상이 황금성이 좋고 또 이제 상승도 이렇게 될 때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10평대는 사실 오피스텔 원룸이랑 경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이분한테 이분도 걱정되고 다른 분들 이렇게 막 내가 돈이 없는 상태인데 영끌해서라도 뭔가 사고 싶다라고 생각할까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억 이하의 물건을 볼 때는 중요한 거는 저가치 물건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면 안 되는 물건. 그러니까 부동산은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저는 좀 약간 되게 많이 와닿았던 거는 직장이 강남에 있다가 광화문을 옮겼고
자기는 직장이 굉장히 많이 옮기는 직종이다라고 해서 자기는 또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부동산은요 그렇게 내가 팔고 싶다고 마음대로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특히나 이분처럼 소액으로 내가 뭔가 소액으로 내 집 마련을 한다. 그 총액이 만약에 뭐 2억 이하다 이러면은 사실은 저는 저가치 물건에 손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차라리 종잣돈을 더 모으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기존에 이제 김동완 소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또 얘기하셨는데 마련 통장으로 좀 주식하는 거는 사실 주식 전문가들 저희에도 많이 오시지만 바통으로 하는 걸 좀 권해드리는 사람 별로 못 봤던 것 같아요. 맞아, 사실은. 맞아. 한 명도 없었어요. 네, 그리고 그분들은 하물며 이제 주식 완전 고수들이에요. 주식으로 막 몇십억, 100억 이상의 자산을 이룬 사람들인데도 이제 뭐 그분들이야 뭐 사실은 워낙 능력이 있으니까 본인이 이용을 하겠지만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27에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가 이제 2005년도, 6년도, 7년도가 주식시장이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식을 제가 원래 종잣돈을 1,000원 먹고 시작했잖아요. 근데 1,000만 원이 아니었어요. 원래 3,0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펀드를 넣어놨다가 펀드가 반토막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 나도 너무 늦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파트는 아파트나 부동산은 뭐 제가 뭐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근데 뭐 다들 주변에서 부동산 돈 벌었다, 주식 돈 벌었다 하니까 저도 원래 적금만 들다가 불이 나게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불나방처럼. 근데 반토막 났어요. 심지어 그게 결혼 자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제가 어떻게 모았냐면 제가 이제 원래는 회사가 강원도 양양에 있었는데 분당까지 금요일마다 올라와서 과외를 했어요. 주말에. 그렇게 두 탕을 뛰고 과외를 한 거를 생활비로 쓰고 그리고 제 월급을 다 모았어요. 다. 100% 다. 예. 그렇게 했는데 반토막 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모르고 뭔가를 할 때에 이제 저는 다행히 저는 그걸 약간 어떻게 보면은 훈련비? 예, 교육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무지했는데 욕심을 냈으니까 이제 그런 대가를 치르더라고요. 사실 저는 부동산 대가 엄청 많이 치렀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지금 먼저 제가 이제 항상 제가 이제 저희 월부 수강생분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10억까지 모으려면 1억과 3억과 10억이라는 1억, 3억, 5억, 10억이라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룰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처음에. 근데 처음에 1억까지 가장 중요한 룰은 사실 투자가 아니라 절약입니다. 절약이에요. 예, 사실은 모르겠어요. 본인이 주식을 잘하고 주식 공부를 하시는 친구들은 주식을 직접 투자해서 상관없어요. 근데 아닌 경우에는 저라면은 저는 제일 좋았던 거는 적금이었어요. 그리고 제 제자분들도 저한테 뭐 튜터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저한테 종잣돈 모을 때 노아라님 저 뭐 이렇게 혹시나 뭐 이런 넣어놓을까요? 라고 하는데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계속 이제 주식 이런 거 창 보고 하면은 본인 에너지도 하고 하니까 그냥 적금을 넣어놓고 그 돈 모이면은 내가 제일 잘하는 곳에 그리고 일자리를 자신 있는 곳에 투자해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네, 그렇게 해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약간 좀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월급쟁이로 10억 모으는 법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종잣돈 1,500만 원으로 이거보다 더 적은 돈으로 27살 때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훨씬 더 큰 돈을 모았으니까 일단은 첫 번째 이분이 해야 될 거는 만약에 그분이 이제 꿈꾸는 돈이 있다면 예를 들어 10억이다 라고 하면은 먼저 10억 모은 사람을 찾아보는 게 좋아요. 사실은 실제로? 예, 주변 사람이면 더 좋고요. 주변 사람이 저는 다행히 주변 사람이 옆에 있었는데 회사 동료가 없으면은 책과 유튜브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강의를 가도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걸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부자가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의 나와 다른 게 뭔지를 분석을 하셔야 돼요. 지금 그 사람이 가졌는데 나는 못 가진 거.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가진 거는 젊음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라는 게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분석을 했고요. 제가 부자들을 보니까 부자들과 저와의 공통점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뭐냐면 흙수저였다. 왜냐하면 결핍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주려고 하는 게 결핍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게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주거든요. 일단 이게 첫 번째고, 제가 본 부자들의 공통점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책을 많이 읽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뭐 워런 버핏, 빌 게이츠뿐만 아니라 제가 만난 부자들은 대부분 다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었어요. 예, 뭐 제가 원하는 어떤 뭔가 되게 수익이 많이 났으면서도 뭐 사업에 기복이 없고 뭔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분들은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고요. 두 번째는 간접 투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 직접 투자. 예, 누군가한테 뭔가 이렇게 뭐 펀드나 이런 거는 사실은 간접 투자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직접 투자를 이제 하셨고요. 세 번째는 통찰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투자 대상을 보면 그 투자 대상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편익과 비용을 계산하시더라고요. 일단 이거예요. 이건 투자해도 될 물건. 이건 투자하면 안 될 물건. 세 번째는 모르는 물건. 근데 그분들은 투자해도 되는 물건만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모르거나 아니면은 투자하면 안 되는 물건은 절대 건들지 않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종잣돈 모으는 구간에서 정말 처절하게 아끼고 사셨더라고요. 예, 지난번에 제가 예전에 만났던 그 회사의 멘토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야, 뭐 너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20, 30대에는 뭘 입어도 다 이뻐. 청바지 티셔츠도 이쁘다. 야, 근데 네가 만약에 50살, 60살이 됐는데 만약에 계속 그러고 다니거나 뭐 네가 만약에 뭐 타는 차도 그냥 그런 차고 이러면 너는 네 인생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금 미안해 한다고. 그러니까 네가 가난하게 태어난 거는 네 죄는 아닌데 네가 가난하게 읽는 거, 특히나 직장 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가난한 거는 그건 네 죄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저한테 굉장히 좀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분이라면 저는 책을 읽고, 그리고 본인이 뭐 모르겠어요. 일단 전 투자를 할지, 사실 이분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세무사분 같아요. 예, 뭐 정확하진 않지만 뭐 세무사나 뭐 회계사분 같은데, 사실 세무사나 회계사는 일단은 뭔가 이렇게 바운더리가 처진 경쟁을 하는 단계거든요. 뭐 세무사, 회계사분들 솔직히 뭐 요새 힘든 거 알아요. 뭐 어려운 분들 많은 거 알아요. 그래도 일반 개인들은 완전히 그런 바운더리가 없잖아요. 일반 개인들은 무한 경쟁이에요. 근데 거기는 자격증을 가진 경쟁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좀 낫다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개발에 힘을 쏟거나, 만약에 자기개발에 힘을 쏟아도 내가 원하는 돈을 못 모으겠다. 만약에 지금 이분의, 제가 알기로는 뭐 세무사가 아니거나 뭐 일반 직원이거나, 이분이 뭐 그냥 뭐 세무사무소에 다니는 일반 직원이거나 뭐 이런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저는 이제 공부를 할 것 같아요. 직접 투자를 할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만약 세무사라면 자기 분야 먼저 자기 본진을 털리면 안 된다. 본진부터 잘하고 자기의 주특기에서 뭔가 좀 약간 어느 정도 해놓고 나서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단은 그런 아까 분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통찰력, 그리고 종잣돈 모으기, 이 네 가지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되게 두 분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일단 너나이님께서는 그래도 집을 정말 이제 그 돈으로 산다면은 지금 부평에 있는 코오롱 하늘채 16평 여기를 이제 3억짜리를 추천해 주셨고, 너바나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렇게 매매가의 50% 이상의 대출을 받는 건 좀 위험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고, 아직도 젊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전략을 해서 종잣돈을 모으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본인의 일에서 자기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그게 좀 어렵다면은 뭐 투자를 시작해도 되고, 또 책을 읽고 그러면서 통찰력을 쌓아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월급쟁이가 10억 모으는 법에 대해서도 거의 강의급의 말씀을 해주셔서 여기서 중간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네요. 네. 제가 아니 왜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그래 사람이. 아니 사람이 되게 저기가 있어, 저기가. 아니, 나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 저기가 터진다? 막 들어오려고 그래, 자꾸. 그러니까. 찔러야지. 이렇게 이렇게 틈을, 내가 숨을 안 쉬고 얘기해야 돼, 지금. 숨 잠깐 쉬면 들어오거든.
칼만 안 들었지 강도야 완전히. 아니 너무 이렇게 한 톤으로 쭉 가면은 이게 라이브라서 좀 지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양념을 치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워낙에 좋은 말씀 해주셔서 차마 제가 이렇게 괜히 이렇게 본인을 잘 포장하네. 야 본인을 잘 포장해. 이렇게 너나이님이 살짝 이렇게 토스 자연스럽게 토스해준 거를 이렇게 또 너만 이렇게 잘 이렇게 강의처럼 이렇게 또 명언을 해주셔서 그냥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파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리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지만 3억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알려준 주고 싶다. 있으니까. 또 정원한다면? 있어요. 있잖아요. 있으니까. 근데 저라면 그렇게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까 너바님 말씀하신 거에 이제 제 경험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너바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했어요. 그냥 지금 너바님 얘기하신 걸 제가 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제가 이걸 하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그 나만의 세계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너바님 하셨던 얘기를 참새님이 듣는다 생각을 해봐요. 참새님이 주변에서 이런 얘기 해준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아마. 없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도 이걸 경험으로 알게 됐는데 사람들을 만나면서 지금 20대 분들 중에 참새님처럼 서울이 터전이 원래 본인 고향이 아닌데 여기 올라와서 벌써 8년을 살았어. 대학 때 왔으니까. 그럼 사실 예전에 어릴 적 기억만 있지 나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사람이거든. 이제 익숙해졌어.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내 또래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나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20살부터 타지에 살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 특징이 있어. 그 특징이 뭐냐면 이것도 제가 느낀 바 그대로 말할게요. 솔직하게 잘 안 들어요. 남의 말을.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약간 알 것 같아요. 너바나님이 얘기하신 거가 진짜로 정말 잘 새겨듣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볼까를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내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좋은 지침들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사연 보냈고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걸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왜 나한테 아파트 저거 얘기 하나만 해주시 이게 아니라 뭐야 준비 안 하신 거 아니야? 이럴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 얘기들이 내 인생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그리고 아까 너바나님 얘기하셨던 것 중에 여러 개라서 저는 한 번에 못 하겠습니다 하면 제가 딱 하나만 할게요. 그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뭐냐면 너바나님한테 있는데 나한테 없는 게 뭐지? 를 생각하는 거. 제가 너바나님 얘기하셨던 거를 그 해오면서 제일 많이 깨닫고 지금도 배우고 있는 게 그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거 갖고 있어. 그리고 딱 보니까 나쁜 사람도 아니야.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한테 막 알려줘. 심지어 그거를. 그럼 내가 만약에 나도 저런 거 갖고 싶으면 내가 저 사람처럼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제 후배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순자산 20억입니다. 순자산 50억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못해요. 그건 못해. 할 수가 없어 내가. 왜냐면 내가 순자산 50억을 어디서 막 갑자기 막 만들 수는 없잖아. 그게 아니라 순자산 50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많이 배웠어요. 너바님한테.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지를 보시고 그거를 좀 더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라면 돈 굴리는 연습을 해볼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지금처럼 위험하게 안 하고 이것도 그냥 제가 배려 없이 그냥 말할게요.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마이너스 넣어가지고 하면 안 돼. 이러면 예, 왜냐면 마이너스 넣으면 돈 되게 금방 사라지거든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주식해도 돼. 부동산 안 해도 돼요. 주식해도 되는데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를 많이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만이 해준 얘기 진짜 저거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네. 사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이제 저는 아무것도 없었고 회사를 들어가서 딱 들어갔는데 진짜 열심히 해서 5시부터 11시까지 공부를 하면서 회사를 들어갔는데 가서 처음에 들어가서 하는 게 이제 약간 복사하는 거, 이거 찍는 거, 그쵸, 이거 맞아요. 그런 거, 프로젝트 뭐 회의 준비하고 이런 거 회의하면은 뭔가 이렇게 또 각 맞춰서 이렇게 맞춰놓고 의자 정리하고 이런 거 하더라고요.
뭐 토익도 막 이렇게 잘 보고 해서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꼰대인 세대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겪어본 걸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 시기에 뭔가 이렇게 내가 사회적 약자이고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거는 누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네. 20, 30대는 늘상 회사에서도 직급도 낮고 경험도 낮고 돈도 없는 시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40, 50대는 정말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나이님이 했던 얘기를 되게 복잡하게 했는데 다른 사람과 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거예요. 다른 사람은요, 내가 50억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 10억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 관점에서 가려고 해요. 내 관점에서. 근데 저는 반대예요. 나는 그 사람이 가진 관점에서 그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거에 내가 없는 게 뭔지를 봐요. 돈이야 내가 어쩔 수 할 수 없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책을 10,000권 읽은 사람이야. 당장 오늘 하루부터 10년 동안 10,000권을 채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사람이 앞마당이 예를 들어 100개야. 그럼 나도 한 달씩 하면서 10년을 채우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사람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뭐 예를 들어 뭐 통찰력, 그럼 투자 뭐 이렇게 여러 개 하면 되겠지. 저는 100개 정도 생각을 하면은 저는 진짜 100개를 채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했던 거를 내가 내 관점에서 나는 지금 돈도 1,500만 원 없고 뭐 부동산 가면 맨날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잘 보여주지도 않고 뭐 돈이나 있어? 나는 또 얼굴이 되게 빨개지는 사람이고,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면 그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를 내가 그냥 묵묵히 해야 돼.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 그냥 행동을 하는 게 훨씬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을 하면은 계속 안 좋은 쪽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맞아요. 가진 게 없으니까. 맞아요. 솔직히 너무 비현실적이잖아. 1,5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10억이라는 돈이 나한테 올 수 있게 만들겠어.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지. 근데 생각보다 제가 이제 지금 여기 월브 팟캐스트나 이렇게 하면서 되게 많은 부자분들을, 실제 부자분들을 만나고 느낀 거는 생각보다 금수저 별로 없다. 맞아. 거의 맞아. 95% 이상이 흑수저다. 맞아요.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 여러분의 나이대, 특히 이렇게 20대 후반에 거의 다 돈 없었다. 솔직히. 네,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고, 네, 뭐 일단은 오늘 좀 약간 뭐 이것저것 좀 뭐 꼰대 같은 얘기가 좀 길었는데 어쨌든 네, 아무튼 네, 좋은 쪽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새님 힘내세요. 네,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가끔 그런 분들 비슷한 우리 친구들 소개하면서 우리 서로 힘내고 서로 응원합시다. 네. 그리고 지금 20대 28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전문직이시고 그리고 또 맞아요. 또 네. 벌써 짧은 시간에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또 모으신 거 보면은 네. 되게 상당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략을 통해서 물론 이제 절약만 할 게 아니라 그걸 하에 나가면서 책도 보고 그 돈그릇을 키우기 위한 그런 준비를 너번에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같이 그 그릇도 좀 키워 나가면 충분히 목표를 이루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